시청자, 작년에 역대 최악의 산불로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서울 면적을 통째로 태워버렸던 그 나라가 올해는 피해를 99% 넘게 줄였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었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올해는 비가 좀 왔나 보지. 날씨가 도와줬겠지. 운이 좋았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산불이 안 난 게 아니거든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은 349건이 났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한 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르를 넘었고 올해는 722헥타르였어요. 작년에 0.7% 수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첫째, 똑같은 횟수로 불이 났는데 왜 작년엔 10만 헥타르가 타고 올해는 712헥타르만 탔을까요? 둘째,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 건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올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래에서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는 이게 과연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일인지. 이건 운 좋았던 한 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참사를 겪고 나서 나라 전체가 판을 갈아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뉴스는 이걸 어떻게 다룹니까? 올해 산불 잠잠 큰 피해 없어.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 잠잠했는지, 그 잠잠함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는 거의 아무도 안 짚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안쪽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표면부터 갑니다. 먼저 작년이 어땠는지부터요.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도까지 번졌습니다. 단일 산불 기준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불이었어요. 산림 약 10만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고 25명이 넘는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 4천여 채가 사라졌고 피해액은 1조 원대로 집계됐어요. 그린피스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이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헥타르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서울 전체 면적의 1.5배가 넘습니다. 그게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봄에 비슷한 횟수의 불이 났는데도 722헥타르만 탔습니다. 같은 봄, 비슷한 횟수.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 이쯤 되면 날씨 덕분이라는 설명이 좀 빈약하게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그 참사를 겪고 나서 산불 종합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산림청 혼자가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까지 무려 10개 부처가 달라붙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딱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총동원, 선제, 그리고 초동. 가용한 자원을 다 쏟아붓고 압도적으로. 그리고 불이 나자마자 초기에 잡는다. 산불이 커지기 전에 작을 때 죽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시작을 당겼습니다. 원래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인데 올해는 2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너무 아팠으니까요. 열흘 남짓 당긴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겨우내 마른 낙엽과 농사 부산물이 가장 바싹 마르는 그 길목을 미리 틀어막은 셈입니다. 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동합니다. 예전에는 산불 신고가 오면 진짜 산불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올해는 그 순서를 바꿨어요. 일단 띄우고 가는 중에 확인합니다. 셋, 군 헬기가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산림청 헬기는 50대 정도인데 군이 가진 헬기가 훨씬 많거든요. 예전에는 불이 커진 다음에 지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군 헬기가 왔습니다. 지금은 50km 안에 있는 군 헬기가 요청 없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 결과가 뭐냐? 불이 3,000평, 그러니까 1헥타르를 넘기기 전에 잡은 비율이 88%입니다. 작은 불씨일 때 거의 다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거의 100%가 사람 때문에 납니다. 외국처럼 나무끼리 마찰해서 저절로 붙는 불이 아니에요. 농사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또는 등산객이 실수로 그렇게 사람 손에서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막을 수 있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작년 그 큰 불도 한 사람이 농사부산물을 태우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성묘 중에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으면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 작은 부주의 하나가 10만 헥타르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단속에도 어마어마한 힘을 쏟았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불법 입산으로 적발한 게 200건이 넘어요. 이 하나하나가 자칫하면 또 하나의 의성이 될 뻔한 불씨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나오죠. 한국이 드디어 산불 문제를 풀었구나. 시스템 만들어서 끝냈네. 이쯤에서 영상 끄셔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과를 만든 진짜 연료는 헬기도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봄철 산불 단속에 나간 인력이 2,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을까요? 2만 명입니다. 10배예요. 그것도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산에 깔린 겁니다. 작년엔 배짱이처럼 당했다면 올해는 1월부터 개미처럼 기어다닌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압도적 선제 대응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갔는지 들여다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신고만 오면 일단 헬기를 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다가 산불 아니네 하고 돌아오는 헬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헛걸음을 감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출동하는 그 과감함이었습니다.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작년엔 그 몇 분을 아끼려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올해는 그 몇 분을 사기 위해 헛걸음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산불은 초기 몇 분이 사실상 전부거든요. 여기에 10개 부처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실 산불하면 산림청 아니면 소방청 정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10개 부처가 달라붙었다는 건 그만큼 산불이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는 못 막는 일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이 나기 전 단계에 그러니까 예방은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맡았어요. 시골에서 농사 부산물 태우다가 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물을 태우지 못하게 미리 잘게 부숴버렸습니다. 올해 그 양이 9만 6천 톤이에요. 게다가 작년까지는 해를 넘겨 1월에야 부쉈는데 올해는 가을에 수확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면 국방부 군 헬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행정안전부예요. 국립산림과학원이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언제 어느 마을에 닿을지를 계산하는 확산 예측 모델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 불이 5시간 안에 닿을 것 같으면 즉시 대피, 8시간이면 대피 준비. 작년에 25분이 돌아가신 그 뼈아픈 반성에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행안부는 대피 체계를 미리 갖춰두고 실제 대피 훈련도 여러 차례 돌렸어요. 불이 나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짜둔 각본대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불편한 진실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떠받친 게 2만 명의 주말이었어요. 산림청 소속 기관들은 대부분 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직원이 많아요. 주말에 집에 가서 애들 보고 가족 만나야 하는데 그걸 다 반납하고 산불 단속을 다닌 겁니다. 작년에는 진화 작업 중에 대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깔끔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성과에 더 가깝습니다. 본청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지방청에 산하 공공기관까지 총동원됐고 공무원 노조도 협조하고 간부들이 먼저 솔선해서 나섰어요. 작년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안 된다는 그 공통된 마음 하나로 버틴 겁니다. 성과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작년 그 최악의 산불은 나라의 지휘 체계가 불안정하던 시기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시스템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정비됐어요. 우연이라고 보기도, 그게 전부라고 보기도 어려운 하나의 맥락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나 뉴스는 초동 진화율 88%라는 그 숫자만 칭찬합니다. 그 88%를 만든 게 2만 명에 반납된 주말이었다는 건 잘 안 짚어요. 숫자는 깔끔한데 그 숫자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올해의 정체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안 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났는데
크기 전에 죽인 거예요. 올해의 기적은 불을 막은 기적이 아니라 불을 작게 죽인 기적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올해는 그 호미를 일찍 든 거고 작년엔 가래로도 못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성과는 자랑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이만큼이나 갈아 넣어야 겨우 막힌다는 바로 그 경고요. 그런데 이 호미를 매년 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첫째, 헬기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 50대 중에 29대가 러시아제 대형 진화 헬기인 카모프입니다. 절반이 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가 걸리면서 부품을 못 구하게 됐어요. 지금 그중 7대가 아예 못 두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해외에서 5대를 빌려오고 러시아 기술진 대신 국내 업체로 정비를 돌려서 겨우 막고 있어요.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이 지구 반대편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25년, 30년을 의존해온 주력이 지금 서서히 고사하고 있어요. 대안으로 국산 수리온 헬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담을 수 있는 물이 2,000리터라 현장에서는 좀 더 큰 걸 원해요. 그래서 한 번에만 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프로펠러가 양쪽에 달린 대형 헬기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지금 주력 절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발등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물을 왕창 싣는 고정익 비행기를 들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기는 호수 위를 스치듯 날면서 물을 퍼담아야 하거든요. 북미처럼 큰 호수가 많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엔 그만한 호수가 별로 없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것 하나 손쉬운 해법이 없는 거죠. 둘째, 밤에는 거의 손을 못 씁니다. 야간에 헬기를 띄우려면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낮에는 바람이 초속 15m까지 괜찮은데 밤에는 10m 시야도 낮보다 더 멀리 확보돼야 하고 사전에 1시간 정찰 비행까지 해야 합니다. 야간에 띄울 수 있는 헬기가 8대인데 조종사가 확보된 건 5대뿐이에요. 그래서 불이밤으로 넘어가면 헬기가 떠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못 뜨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는 그 공백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 349건의 산불 중에 밤에 헬기가 필요했을 법한 불이 12건 정도였는데 그중 10건은 헬기 없이도 1시간 안에 땅에서 꺼버렸습니다. 운이 따라준 거죠. 그런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조건이 조금만 나빴어도 그 불들 중 몇 건은 밤새 키웠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멍을 메운 게 아니라 올해는 그 구멍을 안 밟고 지나간 것에 가까워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데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 산불 때 진화 인력이 산에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고령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느라 거기에 다 묶였거든요. 시골에 가면 70대도 청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산에 잔뜩 올려보내 방어선을 치던 인해 전술은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산림청은 헬기를 타고 산속으로 직접 투입되는 정예공중 진화대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전문 특수 진화대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처우입니다. 정예대원을 키운다는 게 말은 쉬워요. 특수훈련을 받아야 하고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다른 데서 데려가려는 손길도 많거든요. 게다가 이 대원들 중 상당수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나 계약직 신분입니다. 신분과 대우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어렵게 키워놔도 빠져나가요. 결국 정예화라는 것도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정작 산에는 탈 것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역설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산을 푸르게 가꾸는데 성공했잖아요. 그 결과 숲이 너무 우거져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등산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낙엽이 가슴 높이까지 쌓입니다. 작년에 경남 산청불을 끄던 책임자가 불이 아무리 꺼도 자꾸 살아나서 현장 영상을 받아봤더니 계곡의 낙엽이 가슴까지 차 있었다고 해요. 그 위에 물만 뿌려선 안 꺼지는 거죠. 산림과학원이 2021년에 만든 산에 탈 것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표시한 연료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가장 새빨갛게,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게 표시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작년에 그 큰 불이 났던 경북 북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에 가장 크게 된 바로 그 산이 지금 전국에서 탈 것이 가장 두껍게 쌓인 화약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은 껐는데 다음 불을 위한 장작은 그대로 쌓여있는 셈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걸 미리 통제된 상황에서 일부러 태워버리는 처방 화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또는 나무를 솎아베어서 탈 것을 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산 곳곳에 사람이 살고 경사는 급하고 날씨도 변덕스러워서 불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탈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앞서 솎아베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솎아베어내면 그 베어낸 가지들을 산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숲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탈 것이 됩니다. 탈 것을 줄이려다 탈 것을 쌓는 셈이죠. 그래서 올해는 9,000헥타르가 넘는 지역에서 그 베어낸 산물까지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까지 다 수거하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요. 불을 끈 다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산불이 나면 그 자리를 싹 베어내고 나무를 새로 심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피해지의 약 70%는 그냥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놔뒀습니다. 작년 경남 산불 지역도 85% 정도는 자연 복원이고요. 사람이 나무를 다시 심는 건 산사태 위험이 크거나 민가바로 뛰거나 임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의 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불이 세게 난 땅은 흙 속 유기물도 미생물도 다 타 죽어서 굉장히 척박해집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하필이면 소나무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산불에 가장 취약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탄 자리에 또 소나무가 들어서고 그게 또 다음 불의 연료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산림청은 이 고리를 끊으려고 소나무 대신 불에 강한 화렵수를 보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콩과 식물이라 스스로 거름까지 만드는 아카시나무 같은 걸 안동 같은 피해지에 심는 식으로요.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이 630만 헥타르나 되는 산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거냐는 겁니다. 작년에 대통령도 이 산림 경영 문제를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고 했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잘 보호할 곳은 철저히 보호하고 자원으로 가꿀 곳은 길을 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보호하고 어디를 손댈지 그 선을 긋는 것부터가 논쟁이거든요. 뉴스는 올해 잘 막았다 해서 멈춥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산에 쌓인 탈 것은 작년보다 더 두꺼워졌어요. 이걸 짚어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제가 물었죠. 이게 운이었냐고. 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딘가 좀 불편해요. 2만 명의 반납된 주말 고사 직전의 러시아 헬기 그리고 점점 두꺼워지는 낙엽 위에서 겨우겨우 버텨낸 1년이거든요. 작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정부가 처음 내놓은 설명은 강풍 때문이다, 불가항력이었다였습니다. 그런데 헬기 수십 대에 수천 명을 투입하고도 진화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걸 정말 바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어요. 올해는 그 구멍을 사람으로 메운 겁니다. 막아내긴 했는데 불이 그토록 잘 붙는 그 근본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뀐 채로요. 그래서 올해의 진짜 의미는 한국이 산불을 정복했다가 아닙니다. 작년 같은 참사가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시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 시험지를 사람으로 겨우 가린 셈입니다. 이런 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매년 2만 명을 갈아 넣는 방식이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하모프 헬기는 부품이 없어 고사하고 있고 사람은 지쳐가고 산에 쌓인 탈 것은 매년 두꺼워집니다. 올해는 막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계에 닿는 날, 작년 같은 불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올해
산불이 그토록 잠잠했던 진짜 이유는 하늘이 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주말을 반납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방식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나라 산불은 거의 100%가 사람이 내는 불입니다. 자연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길은 사실 우리 손에도 있습니다. 산에서 불씨 하나 조심하는 것, 그게 누군가의 주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같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